부동산 관련 주제인데 오늘 때 아닌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세 번째 꽤 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전세 끼고 집 못 산다라는 취지의 고강도 정책에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논란은 다름 아닌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입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애에는 집 사는 거 포기하라고 각 정부가 강요하는 듯한 대책이다. 그래서 생집포 대책이다. 내 집 사는 거 완전 박탈하는 대책이 친 이재명 사이트로 유명한 커뮤니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멍청이들끼리만 회의를 했나 죄다 15억 되겠네. 규제할수록 폭주하는 거 문정권 때 못 봤나. 저도 26전 26패로 가져왔던 문재인 정부의 너희 부동산 실패의 그 전체를 밟지 않으면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대책 그 본질보다도 그 삼중 규제보다도 이 얘기가 정치권에 뜨거웠어요. 그 장유 변호사님. 네. 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그 아파트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원내 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송파구에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빚을 안고 산 거 아니냐라면서 사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텐데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환원하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 해당 아파트에 80년도부터 살았다. 거의 원주민이었던 겁니다. 98년도에 해당 아파트에 11동을 구입했다가 2003년도에 8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자금은 애초에 11동에 살았던 아파트 자금을 팔아서 모아놨던 돈과 합쳐가지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이렇게 두 번 가는 과정 속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그 해당 아파트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비판 당연히 야당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기 대표 당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걸기 좋아하는 직, 대표 자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걸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직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구는 동작이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그런데 과거부터 잠실의 한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됐고 그런데 이 아파트를 과거 부친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갭 투자 본인은 집 다 사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라고 했던 비판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리니까 여당 정확히 야당 의원들 한동훈 전 대표나 조정훈 의원에게 가짜 뉴스니까 사과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아니 당신들은 다 서울에 집 살고 다 살면서 왜 우리 주거 사다리 끌어놓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다시 맞받아치더라고요. 네. 우선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나? 빚 없이 집 사는 시장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집 살 때 빚 안 지는 분 계십니까? 서울에 집 사면서 아니 그건 본인 능력이에요. 본인이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데 빚을 얻겠어요? 은행 대출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갚을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건데 그걸 왜 김병기 실장이 못 한다고 그러죠? 본인은 집 있으니까? 본인은 지금 8억에 지금 전세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8억도 나중에는 그 부채로 잡힙니다. 예. 자,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 세상에 내 집 마련을 돈 다 모아서 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억 천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 빚을 안고 따박따박 은행에 대출 갚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집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민들의 삶인데 이제 이 빚 내서 집 사지 마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어요? 오로지 나오는 게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빚을 내서 집을 사놓고 그 월급에서 계속 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집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갚아가는 거죠. 예. 근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집을 구하죠?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집을 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자, 더군다나 어제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장관들 지난번 청문회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대부분 다 본인들이 어디 해외 나가면서 강남에 집 사놓고 가고 또 2채 사놓고 가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예. 자, 지금 이 또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24억짜리 서초동 집을 사면서 14억 원을 대출받아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예. 지금 이 바뀐 정책에 따르면 2억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14억이나 대출받아 삽니까? 자, 그건 본인이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출 받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 지역을 묶어버리면 정말 집을 새롭게 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집을 파는 분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의 엄청난 피해를 안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 위반자와 정책 집행자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실수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적인 거니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어디 저 비들 얻어서 집 구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 그 여러 공방과 시선은 엇갈리지만 다만 김병희 원내대표는 다 갭 투자해서 이 잠실에 이 아파트 산 거 아니니까 사실관계 틀리니까 사과해라. 뭐 이렇게 공방도 있었어요. 여당 원내대표를 두고. 그 최진봉 교수님 아까 그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였나요? 그 박대출위원회 얘기가 아까 화면에 국회에 PPT 띄운 게 뭐냐면 봐라 여권 지지자들 친 이재명 대통령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집값 정책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냐. 이거 왜 계속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지금 시장을 교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규제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제를 통해서 일단 그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일단 제한을 하고 예. 그리고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공급도 하면서 규제도 하는 건데 일단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계속 집값이 오르면 사실은 지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도 예전에 그걸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집값이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이제 물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가 된 게 15억 이상 되는 집을 사는 경우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 15억 밑에 금액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예전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15억 원에서 25억 원 됐을 때 4억 원.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억 이상일 때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물론 뭐 집을 뭐 누구든 뭐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젊은 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15억 원 넘어가는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월급으로 갚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물론 100% 그걸 뭐 모든 청년이 이걸 사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 사는 거고 또 투기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규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알겠습니다. 가지가 함께 예.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보유세 얘기도 약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세제 개편. 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집값 대책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인물 오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몹시 무겁고 곤혹스럽습니다. 뭔가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국토부 정부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작심 비판을 했어요. 서울시는 할 건 본인들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 중에 뭔가 지금 현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원한다. 혹은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동산에 대한 한계 그리고 결국은 코스피가 중요하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주식시장 활황이고 오늘 또 신기록 세운 것 같아가지고 뭐 저도 뭐 기분이 좋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주식은 주식이고 부동산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중요합니까? 부동산이 중요합니까? 의식주 할 때 주가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의식주 할 때 주는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남 집값이 오르면 서울 집값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집값까지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요. 집값만 오릅니까? 그러면 전세 월세 다 올라간다. 예.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어느 정도 재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면 사람의 생활 근거가 사라질 수 있는,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저희 이야기는 뭐냐? 그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지금 부동산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에 맞는, 경제 원리에 맞는 제대로 된 대책을 빨리 좀 내놔야 된다. 엉뚱한 대책 내놓아가지고 노무현 시즌2, 노무현 시즌3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말,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야당에서는 당신은 잠실에 집 있지 않냐? 이런 비판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3위였습니다.